막 고객한테 뭐 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끔 해야지, 팔고 싶다고 해서 그분한테 막 사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처음부터 내가 막 물건을 팔라고 애썼으면 물건이 안 팔려요. 오늘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내가 도움을 주고 또 다른 것도 도움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셔서 과일을 하나 둘씩 팔아주신 것 같아요. 내가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AS를 잘해야 돼요. 그 고객들에 대한 컴플레인, 판매하는 건 그래도 단순하지만 컴플레인은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과 시간과 귀찮음이 따라요. 과일 가게를 35년 동안 운영하신 안영현 선생님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30년이 훨씬 넘은 시간 동안 계속 장사를 과일 가게만 했어요. 뭐 손님을 대할 때 좀 어떻게 대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손님을 대할 때 첫 번째가 감사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손님들이 멀리서 오시잖아요. 뭐 가까운 곳에도 좀 일부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손님들한테 일단은 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을 일단 가지게 되더라고요. 고맙죠. 사실 과일 가게 한두 개도 아닌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과 저의 관계에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이 과일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나를 믿고 과일을 사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가게를 믿으니까 그 신뢰 속에서 저희가 과일이 판매되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오랫동안 장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AS를 잘해야 돼요. 그 고객들에 대한 컴플레인, 사실 판매하는 건 그래도 단순하지만 컴플레인은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과 시간과 귀찮음이 따라요. 근데 사실 손님들이 우리 집뿐 아니라 다른 집에서 과일을 샀을 때 느꼈던 감정들 있잖아요. 나 이거 별로였는데 이랬을 때 사장님께서 행동했던 것들이 우리와 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믿고 또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AS 잘해야 돼요. AS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손님들이 이제 저 과일은 생물이잖아요. 항상 100% 좋을 수는 없어요. 내가 좋은 물건이라고 갖고 왔지만 손님이 구입했을 때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당도계도 측정하고 좋은 데서 사왔지만 그래도 물건은 싱싱하고 좋았지만 맛이 없다. 그럼 그거에 대한 또 컴플레인을 또 해결해주고, 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물건을 팔았는데 중량이 생각보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750g 그랬는데 고객은 달아보니까 650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 앞에 내놓으세요. 저희가 가지고 가서 회수한 다음에 확인하고 입금시켜 드릴게요.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많죠. 그리고 갔는데 생각보다 뭐 박스가 41개랍니다 라고 갔는데 손님이 개수 셌는데 40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산지에서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오는 과정에서 또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생물 장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 삼성을 사요? 삼성이 좋은 물건을 팔지만 삼성 물건을 샀을 때 문제점이 생기면 삼성 엄청난 AS를 하죠. 진짜 거기에 들이는 노력과 많은 거를 하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또 설문도 조사하잖아요. AS 받으신 거 만족했습니까? 9점, 10점 이런 거 하는데 다 돈 들지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큰 장사는 아니지만 동네의 장사지만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과일을 신뢰감 있게 믿고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는 직업은 네네. 여기에 매여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조금 힘들죠. 내가 오죽하면 그래요. 상상 없는 감옥 같다고. 근데 그런 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잖아요. 그러면 손님들도 나로 인해서 또 맛있는 과일을 드시니까 거기서 또 행복감을 느끼고 이러다 보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자리가 잡히셨고 하셨지만 장사도 안 되고 그런 날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제가 사실 처음에 장사를 할 때 물건이 너무 안 팔려서 막 다 막 썩어가는 그런 물건들도 많았어요. 사실 그럴 때마다 고객들이 오셔서 여기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깎아서 드시라고 막 그래서 어차피 좀 아깝긴 하지만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먹기 미안해서 또 팔아주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조금의 친분이 생기면은 일단은 고객들이 또 조금 팔아주고, 또 그 장사뿐 아니라 다른 일들도 또 오지랖 넓게 간섭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원을 알아봐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유대감이 생겨서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장사는 어떻게 보면 단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단골 고객을 잡기 위한 노하우? 일단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막 고객한테 뭐 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끔 해야지, 팔고 싶다고 해서 그분한테 막 사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 일단 손님이 오시면 그냥 편안하게 저한테 길을 물어보거나 택배해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르신이 좀 힘들어서 못하는 거 있죠. 하다못해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손님들이
저희 집을 진짜 문지방도 없이 드나들어서 이런 고객들이 확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든지 그래요. 처음부터 내가 막 물건을 팔려고 애썼으면은 물건이 안 팔려요. 그냥 오늘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내가 도움을 주고 또 다른 것도 도움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셔서 과일을 하나둘씩 팔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단골도 되게 많아요. 저를 믿고 물건을 막 몇백만 원도 시켜주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여태까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